자, 김무성 전 대표죠. 대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개헌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야권에서는요, 합동총회를 열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저부터 책임지고 내려놓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탄핵 발의를 주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은 시간에 대해서는. 자, 박성호 국장님. 네. 왜 불출마 선언 나왔다고 보세요? 뭐 크게 한 두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현실론으로 지금 그 박 대통령이 저렇게 그 퇴진 요구에까지 몰릴 정도로 어떤 그 이렇게 지지율이 급락한데, 본인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총괄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했고, 또 직전까지의 당 대표로서 4.13 총선 공천에 어떤 또 책임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몰락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도 지금 3, 4% 바닥으로 떨어진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건 첫 번째로 계속 대선을 꿈꾸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현재 당이 완전히 전면적으로 보수가 쇄신을 해도 어떤 정권 재창출을 하면서 민심을 수용할 수 있을까 말까 한 통에 대통령은 버티기를 나서고 여당 지도부도 지금 우리가 버텨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이 틀을 깨서 전면적인 제3지대를 통해서 또는 당 자체를 완전히 새로 거듭나는 이런 어떤 정치권 쇠판짜기, 보수의 혁신에 본인이 깃발을 들은, 그래서 자기를 죽여서 뭔가의 전체 판의 변화를 가져오겠다, 이러한 동기가 작용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선대 본부장이었다. 내한테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정도 책임감은 느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박 부장님 설명 주신 것처럼 선대본부장으로도 대통령을 뽑았고 그동안 그 집권 여당의 대표로 일했으니까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지금 당을 이렇게까지 몰아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당권을 위해서 결사옹이 사수하고 있는 친박 진박계보다는 훨씬 그 책임은 좀 가벼운데, 이렇게까지 던질 것은 보면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 대선이 있을 경우 새누리당 후보로서 가능성이 적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진정성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그 포부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대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스스로 두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만들지 않았냐, 그리고 직전 당 대표를 지냈다 그랬거든요. 박성호 국장께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당 대표 시절에 대통령하고 맞서는 것 같기도 하다가 물러서기도 하고 반복했거든요. 특히 이런 대목 때문에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하고 뭐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셨죠?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까? 존경합니까? 이 김무성이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보다도 더 박근혜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마 저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과 얽혀서 이렇게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리라는 건 아마 김무성 대표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는 이른바 30%에 이른다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 어떤 보수의 또 여권의 중심에 단단히 박혀 있고, 이러한 표를 완전히 적으로 돌린다면 본인은 대선을 꿈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할 건 하지만 할 말은 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자신의 그 7.14 전당대회 약속대로 처신을 하는 듯 하면서도, 그러나 박 대통령과 어떤 일정하게 계속 옹호를 하고 나갔지만 지금 현재는 아까 그러한 전제가 깨졌고 그런 것이 깨지지 않으면 새누리당과 이른바 보수 진영 전체가 죽고 어떤 나라의 한 기둥이 무너진다. 자신은 아마도 그런 판단에서 지금 어떤 탄핵을 통해서 탄핵을 오히려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앞장서서 자신이 어떤 앞장서서
박 대통령과 이 전국을 정리하는 하나의 주도권을 쥐고서 다시 어떤 새로운 탄생을 시도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제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자,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서 김무성 선대본부장 같이 활동하는 대회 활동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정현 대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요, 친박은 책임을 안 지고 비박이 먼저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정현 대표의 생각은 어떨까요? 듣겠습니다. 평생 가져왔었던 꿈을 포기하고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치적으로 맑은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구체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모으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러나겠다는 사람을 놓고 계속 물러나라고 얘기만 하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러나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오늘 저희가 영상 확인해 보니까요, 고성이 오가고 큰일 났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시끌시끌한 장면이 이제 고성이 오가는 장면 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박성욱 국장, 저 문이 닫힌 상태에서 고성만 흘러나왔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위기 짐작이 가능하겠네요. 네, 지금 저기서 이제 다 죽어야 해, 내가 은퇴할게요 하는 그 분은 우리가 이제 부산의 굉장히 열혈 애치 의원이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른바 쇄신파, 개혁파 이렇게 소장 개혁파 중에 네. 이런 분인데, 김무성 대표가 뭔가 이 혁신을 당을 새로 거듭나게 하자면서 네. 왜 최경환, 그 친박의 또 대표 주자라고는 최경환과 따로 이틀간 만나서 뭔가를 또 밀실 논의를 했느냐, 이래서야 당이 거듭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거센 불만을 표명하고, 이런 과정에서 말다툼이 당내에서 벌어진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글쎄요, 많은 사람이 그동안 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반기문 유해 사무총장도 과연 1월 중순쯤 들어온다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모호해졌습니다. 자,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반기문 유해 사무총장 10년 임기를 마쳤습니다만 생각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January 1st, I will think about my own future, about me, about my family, about my country, what would be the best for me to serve for my country. 자, 이제 이번엔 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오늘 숙명여대를 방문해서 정치활동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자, 영상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는 야3당이 탄핵 발의에 대해서 저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야3당의 합동 총을 열어서 서명하고, 또 이어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도 공개적으로 탄핵 발의에 서명을 받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를 통한 항쟁을 좀 더 조직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상시국회의 같은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탄핵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군요. 그동안은 쭉 다른 얘기하다 이제 탄핵으로 왔군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의 얘기,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숫자 세기, 그러면서 혹여 잘못될 수 있는 그 탄핵 발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제 자신감을 좀 갖고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가서 국회 내에서 탄핵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시켜 나가면 되는데, 여전히 문재인 대표는 시민단체와의 비상시국회의에 대한 미련과 그다음에 촛불 집회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야당 얘기를 저희가 좀 짧게 정리해봤습니다만 어쨌건 모든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의 선택, 그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서 지금 이 위기를 풀어갈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숙명여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